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라고 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에 사실은 같은 편이었다가 이제 그 정의 편에 섰다고 할까요?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그 다음에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해서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곳에 그 가끔 논평을 하는 그 권경애 변호사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월 31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그 기사가 있었죠. 이 기사가 있기 몇 시간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두라. 이런 호소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보기에는 그 지위가 너무 높았다. 대통령 주재회의에 매주 참석하시는 그 다음에 방송을 관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본인은 전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몇 시간, 그러니까 MBC 보도가 나기 몇 시간 전에 전화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그 이후에 전화통화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때도 뭐 이렇게 방송이 곧 나간다 이런 얘기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경애 변호사한테, 근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민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변 선후배끼리 아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경애 변호사한테 몸조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경고 사인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뭐 한상혁 위원장이야 뭐 이런 사인을 워낙 많이 내보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잘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이걸 당하는 권경애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몇 달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그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요. 뭐 녹음을 해놨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고 이 글의 말미에 이 글은 곧 삭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퍼나르지 마십시오. 뭐 이런 글까지 옮기고 지금 이 순간에는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글에 주목하느냐면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보도가 나갈 것은 미리 어떻게 알았을까요? 흔히 언론사야 뭐 제가 있어봐서 알지만 언론사는 자기네들이 특종 보도할 거라고 하면요, 정보 보안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그 개선 조직 있지 않습니까? 이번 MBC 거 같은 경우는 MBC 그 기사를 쓴 사람과 그걸 보고받은 윗사람, 여기 외에 다른 부서는 모릅니다. 왜냐면 혹시 이게 사전에 새 나가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권력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신문사 같은 데서 알면 또 그거 확인해서 먼저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 몇 시간 뒤에 나갈 MBC 보도를 미리 알았다? 이 얘기는요, 이게 검언유착의 의혹을 굉장히 짙게 하는 뚜렷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권 어디에선가, 제가 컨트롤 타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권 어디에선가 이걸 기획을 해서 자, MBC에는 이런 미션을 주고 그 다음에 뭐 검찰에는 또 이런 미션을 주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이런 미션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정보를 몇몇이 공유했다는 그런 뚜렷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검언유착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권경애 변호사의 발언이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자, 어제 한동훈 검사장은 공모관계에서 뺀 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만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 부분은 뭐 계속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건 없는 거다. 없는 검언유착의 의혹의 증거를 백날 찾아봐야 없다. 아니 뭐가 있어야 뭐 꼬투리가 있어야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계속 수사한다고 하는 거는 이 대목에서 지금 발을 뺐다가는 머쓱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아마 이렇게 그냥 한 달이 걸쳐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책임론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책임 추궁을 할 당사자들이 뭐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또는 야당이나 뭐 이런 곳이어야 하는데, 뭐 야당은 워낙 뭐 허약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그 책임 추궁을 지금부터 매섭게 해야 된다. 그런데 검언유착 이 증거는 이제 뭐 하나도 없는 셈이 됐고 이제 권언유착의 증거는 쌓이고 쌓인다. 그럼 이거 말고 또 권언유착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
그건 바로 KBS 오보입니다. 뭐 기억나시겠지만 KBS가 오보를 했죠. 자, 보도 시점까지도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이 2월 13일 대화록에서 동료성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비리 등을 우리가 취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동료성 언급을 했고, 그래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뭐 이런 보도를 했는데, 다음날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그 2월 13일 대화 내용과 뭐 그 다음날은 또 녹음 파일까지 완벽하게 공개를 하니까 바로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 보도를 했고요. 사과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려준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바로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3차장 검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식 검사, 3차장 검사 물론 부인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이 이제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성식 3차장 검사는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느냐? 그거는 신성식 3차장 검사가 원래 이 관할은 1차장 검사입니다. 근데 3차장 검사가 지원, 왜냐하면 3차장 검사의 산하에 있는 반부패 2부가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이 검언유착 수사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속상관이죠. 반부패 2부의 직속상관인 3차장은 충분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KBS 보도에 보면요, 워딩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1차장 검사였다면 워딩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할 텐데 3차장 검사는 자기 직할 수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기억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도 제가 보건대는 그 검언유착 의혹 네트워크의 한 중심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검언유착의 의혹이 아까 얘기한 권경애 변호사가 들었다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경고, 이 사람은 MBC 보도를 몇 시간 전에 어떻게 알았느냐, 그거는 컨트롤타워에서 알려줬을 것이다. 검찰 신성식 3차장 검사가 이즈음에 KBS에 흘려서 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옥죄자 하는 미션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도 또한 검언유착의 증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KBS가 이렇게 오보를 한 직후에 또다시 MBC가 오보를 합니다. MBC가 유사한 얘기를 또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의혹 부분에 관해서. 왜냐하면 이미 2월 13일 그 대화록은요,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다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 읽어보신 분은 이게 공모의 증거가 아니고 공모가 없었다는 증거다. 그건 뭐 다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또다시 KBS 오보 내용을 뒷받침하는 듯한 보도를 내보냅니다. 이거는 한 번 더 뭔가 쐐기를 박자 또는 분위기를 그쪽으로 바꾸자 하는 또 다른 검언유착 의혹의 증거입니다. 그럼 벌써 검언유착 의혹의 증거가 세 가지가 나온 셈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3월 31일 날 MBC가 보도를 하고 나니까 4월 7일인가요?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잘 아시죠? 지금 민주당의 사실상의 외곽단체입니다. 그 민주당 의원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이 이 민원연의 발족 활동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럼 민원연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길래 고발을 하는가? 없죠. 보도 위에 증거가 없습니다. 그 보도도 오보 아니었습니까? 오보. 3월 31일 날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게 오보였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렇죠. 이것만 봐도 벌써 민원연은 여당의 외곽단체인데 거기가 MBC가 보도를 하고 민원연이 곧바로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근데 그 MBC 보도 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자, 이걸 보면 이게 한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안 옵니까? 저는 이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자, 검언유착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이라고 벌써 MBC 보도 이후에 단정을 했죠. 그렇게 한 것도 이것도 의심스러운 건데, 수사를 해가면서 권언유착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권언유착의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다. 방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 청주지검 형사 1부장인 정희도 부장검사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 수사를 보는 눈은 검언유착이라는 시선과 권언유착이라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그런데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이라는 시선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권언유착에 대해서는 안 하느냐 하는 문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바로 권언유착의 또 다른 이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권언유착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는 거의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 권언유착 네트워크의 한 축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동훈 검사장도 본인을 이동재 전 기자와의 공모 혐의를 검찰이 기재를 못하니까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MBC와 권력 간의 관계를 밝힐 때다. 권언유착 수사를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에 요구를 하고요. 정진웅 부장검사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라. 왜냐하면 거기는 그 네트워크의 한 축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만 네트워크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의 어찌 보면 핵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언유착의 의혹은 당초 여권 전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증거는 하나도 찾지를 못해서 그 혐의는 사실상 다 벗은 것이고요. 이제 남은 거는 착착 쌓여가는 권언유착의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수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는 누가 독려성을 해야 됩니까? 독려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바로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인데 지금 야당의 역할은 뭐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언론과 시민단체,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의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자,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사건의 본질은 권언유착이다. 그리고 그 권언유착 네트워크에 어디인가 컨트롤 타워가 여권에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뭐 거의 윤곽이 그려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일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수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수사를 독려하고 추진하기 위한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는 일부 언론, 깨어있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좌우할 것이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